나오냐 하면은 배려윤리 보도록 할게요. 배려윤리. 자, 배려윤리에서 요거 보세요. 요거 한번 이거 했는데 XY. XY가 뭐니? 이거 남자입니다. 그러면은 XX는 뭐니? 이건 여자예요. 즉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걸 뭐라고? 남자, 여자. 이건 무슨 현상?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뭐냐면은 남성성, 그 다음에 무슨 성? 여성성입니다. 즉 남자에게 지나치게 남성성을 요구하고요. 여자에게 지나치게 여성성을 요구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차별 사회화라고 한다. 이것을 이제 문제로 삼는 거지. 이걸 문제로 삼은 이론이 무슨 주의냐면 여성주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은 차별 사회화의 원인이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주의? 여성주의고 우리 생윤책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쓰세요. 보부 아르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보부 아르. 즉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을 부정하는 게 여성주의고 보부 아르. 그러면은 요건 이제 살짝 요 정도만 알고 문제 한두 문제 풀면 돼요. 배려윤리는 뭐냐면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성성의 특징과 남성성의 특징을 인정하는 게 무슨 윤리다? 배려윤리다. 그럼 어떻게 인정했느냐? 이거 일단 요거 하고 들어가 볼게. 배려윤리의 학자는 두 사람입니다. 길리건과 누가 있다고요? 나딩스가 있어요. 쓴 책은 길리건은 다른 목소리로, 나딩스는 이제 모성이라는 여성성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뭐를 강조했다? 모성. 그럼 얘는 기존의 윤리를 무슨 윤리라고 비판하였느냐?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윤리로서 무슨 윤리라고 비판했다? 정의 윤리. 즉 정의를 강조하는 윤리고 남성 중심의 윤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윤리의 대표적인 학자가 칸트, 롤스, 콜버그의 인지발달 이론 이런 것들이 남성 중심의 정의윤리야. 그리고 남성 중심의 정의윤리의 특징이 뭐냐? 정의윤리는 남성 중심의 정의윤리는 이성, 합리성, 보편성, 공정성 같은 걸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공부한 게 그렇잖아. 이성을 강조하고요. 합리성을 강조하고요. 보편성을 강조하고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윤리가 무슨 윤리다? 정의윤리야. 그런데 이런 정의윤리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미흡하고요. 개인적 고립이나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새롭게 남성적인 윤리 이외에 여성성을 강조하는 여성적 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무슨 윤리가 나왔다? 배려 윤리가 나왔어요. 자, 그럼 배려 윤리는 뭐를 강조하냐면 남성 윤리가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보편성이나 공정성을 강조한다면 배려 윤리는 유대감, 공감, 보살핌, 모성, 책임 이런 걸 강조해. 즉 좀 여성적이지. 이런 단어들은 무슨 적이다? 여성적이고 이런 단어들은 좀 어떤 적이니? 남성적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은 남성 중심의 정의윤리, 그 다음에 유대감이나 공감, 보살핌, 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배려윤리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좀 구분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무슨 쪽으로 나간다? 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보편성이나 이런 것들 비교적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보편성이나 합리성은 특히 보편성 같은 건 남자가 강조하게 여자가 엄마가 강조하게 아빠가 강조하게 아빠가 강조해요. 강조하는 게 아빠가 비교적 보편적이에요. 엄마는요. 공감이나 보살핌 이런 게 강해요. 그리고 약간 관계성을 강조하고요. 상황이나 맥락도 이건 덕윤리랑 비슷하네. 관계성이나 상황이나 맥락까지 강조하는 게 누구랑 더 가깝다? 엄마입니다. 좀 상황 중심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데 지금 다른 말을 해. 그럼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옛날에 그랬는데 왜 지금 얘기가 달라? 그럼 아빠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랬나? 그러면서 약간 움찔해요. 즉 아빠는 자기가 보편성이나 일관성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살짝 일관성 내가 잃어버렸네? 그렇게 움찔하거든? 엄마한테 엄마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왜 지금 얘기가 틀려? 그럼 엄마는 뭐라 그러게? 그땐 그때고 그래요.
그냥 상황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일관성이 조금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적 윤리는 무슨 중심이다? 상황 중심이야. 그래서 일관성이 조금 낮아. 대신 뭐가 상황이나 맥락을 강조해요. 이걸 무슨 윤리라고 말했다고요? 배려 윤리라고 말했다. 그럼 배려 윤리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남성 중심의 정의 윤리와 함께 배려 윤리도 중요하고 그 둘의 뭐를 강조한 것이다? 조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려 윤리 나왔고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딩스 위주로 갈게요. 나딩스 표현 좀 읽어보자.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다. 자, 여기서 자연적 배려를 얘기했죠. 밑줄 쫙 꺼주시고요. 근원이자 최종 귀착적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 배려의 한 모습으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배려의 뭐로 삼았다고요? 원형으로 삼았다. 그럼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다 옆에다 살짝 쓰자. 모성이라고 쓰세요. 뭐라고 쓰자고요? 모성. 즉 자연적 배려를 윤리적 배려의 근원으로 삼았고요. 모성을 배려의 뭐로 잡았다고요? 원형으로 잡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나딩스. 자, 그러므로 의무감에 의한 배려는 의무감, 그럼 의무, 의식이지. 즉 칸트의 어떤 의무론적 윤리설 아니면 남성 윤리로 봐도 되겠죠? 자연적 배려에 뭐 된다고 말했다? 나딩스는 예속된다. 즉 원형인 이게 더 한 수 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사점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그럼 배려 윤리에 이런 걸 얘기했는데 배려 윤리의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윤리는 여성적 특성 아까 이거 뭐였었니? 뭐 공감, 보살핌, 모성 이런 것들 근거한 배려 윤리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성이 제기해왔던 여성의 특정 아까 이제 여성에게 지나치게 여성성을 요구하고 남성에게 지나치게 남성성을 요구하는 이런 차별 사회화를 오히려 여성에게 더 요구할 수도 있다. 즉 여성에게는 계속 뭐니? 보살핌, 공감, 모성 이런 것들만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또 하나 도덕성에 있어 남녀의 성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보편성이 있으면 여자는 보편성 없습니까? 남자가 이성이 있으면 여자는 이성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잘못이고 그럼 또 거꾸로 남자는 그런 공감 없냐고. 남자는 그런 보살핌의 능력이 없냐고. 이런 거 지나치게 요것을 남성성, 지나치게 요것을 여성성으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한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다 보니까 아까 요소도 나왔죠. 공동체의 관계나 상황이나 맥락을 중시한다고 말했는데 관계나 상황이나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뭐와의 공동체입니다.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무슨 점으로 봐주자? 공통점으로 봐주자. 그래서 이제 공통점도 하나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센 거 하나 올해 EBS 수특에 나왔던 거 한번 볼게요. 나딩스의 배려윤리에 있어 배려의 완성의 별표시 하나 땅 쳐주시고 그냥 내가 아까 요걸 좀 이렇게 가야 돼. 배려라는 단어가 내가 누굴 막 배려한다 해서 그냥 그게 배려윤리라는 게 아닙니다. 배려는 어떻게 해줘야 되면 완성되어야 하는데 완성되려면 배려받는 사람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배려받는 사람에게 네모 땅 쳐야 돼. 응답해야 돼요. 즉 응답하지 않고 나 혼자만 배려하고 상대가 배려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완성된 거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 즉 나만 이렇게 배려했다고 해서 상대가 응답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상대가 배려를 했을 때 뭐가 와야 되니? 응답이 와야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상호성이 필요한 거야.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답은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려 그러면 숨은 곳에서 뭐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배려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에피소드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딩스가 말한 것은 그런 배려가 아닙니다. 볼게요. W는 X를 배려했죠? 완성된 거 아니에요. X는 W가 자신을 염려한다는 것을 알았어. 알았지? 그리고 1, 2 염려했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 배려했어. 그러면 배려윤리 아니야. 배려했고 상대가 인정했을 때 이걸 뭐라고 말하니? 응답까지 했을 때 드디어 배려 관계가 뭐 되는 거다? 완성되는
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배려가 아니라 갔으면은 이쪽이 응답을 해줬을 때 드디어 배려가 완성된다. 자,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읽어보시면은 되십니다. 응답,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요거까지 가주시면 돼요. 자, 배려윤리 OX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윤리 도덕성의 요소로 인지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강조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강조하냐면은 남성윤리,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강조하는 거다? 정의 윤리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배려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자연적 배려가 의무감에서 해가는 윤리적 배려보다, 아, 이거죠? 어디가 아니야?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고, 모성은 배려의 뭐다? 원형이다. 그 표현이니까 O. 의무감에 의한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예속된다. 아까 그 표현 그대로 아까 있었죠? 이 표현. 이렇게 이제 선택지가 만들어집니다. 의무감이 없는 배려심은 도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그 의무감을 강조한 거네, 얘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 의무감. 그럼 의무감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니? 칸트지. 그러니까 요거는 X라고 넣어줘야겠지. 감정을 떠나, 아니죠. 배려윤리는 뭐니? 공감. 그런 감정을 강조하는 거니까 X.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도덕 원리를 적용하는 거는 이거 근대 법칙 윤리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로 가야 된다? X로 가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십니다.